박주군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방송 두 번째 출연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 번째. 아, 세 번째. 네,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뵈가지고. 예. 세 번째면 거의 가족 네.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은 뭐 익숙하시겠는데. 네. 근데 회사 이름이 네. 리더스 인덱스 하니까 네. 저는 오늘 또 다루시는 주제를 보니까 이 네. 리더스가 그거죠. 회사의 주인. 그렇습니다. 주인과 예. 사실은 인맥 분석을 하고 네. 이미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투자를 할 때 보덱스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굉장히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제일 높게 치는데 아직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시장, 차트 이런 말 금리 아까 말씀하지만 그 인사 분석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은 사람이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경영을 하고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에 따라서 이동과 변경에 따라 투자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석을 하는 연구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버넌스 그렇죠. 인 그것도 거고 포함되고. 사실 요즘에 ESG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ESG에서 E하고 S만 주로 얘기를 하는데 네. G가 있거든요. 그렇죠. G가 바로 이 거버넌스잖아요. 네,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요즘 또 특히 네이버, 카카오는 뜨거운 주식이고 맞아요. 또 우리 승희 씨가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카카오인가 네이버인가? 그 중에 뭔지는 밝히지 예,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저희 상당히 주식 계좌를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승희 씨가 여러분 의외로 약간 그 주린이 컨셉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게 완전 그냥 완전 다양하게 고수예요. 들고 있는 주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2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는 워낙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거나 들어가 볼까 말까 궁금해하시는 것들이니까 인사 분석으로 볼 미래를 좀 짚어주신다고 해서 네. 왜 인사 분석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한가부터 여쭤보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덧붙이실 말씀이 조금 더 있을까요? 네. 우선 요 표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처음 네. 시작할 때. 유명하신 분이죠. 네. 뭐 에렉 슈미트도 있고 빌 네. 게이츠도 있고 그리고 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 혹시 네. 공통점 뭔지 아세요? 안경을 썼다? 또 다른 거. 모르겠어요. 성공한 사업가. 이분 세 분들이 1955년생 양띠입니다. 나이가 같다. 네, 아. 나이 같은데 사실은 산업 분석에 있어서 인구 분포나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언제 태어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과연 이분들이 그냥 천재였기 때문에 과연 성공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죠. 말콤 글래들이 지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런 통계 분석을 하면서 저는 이제 산업 분석할 때 사실 인구 구조를 제일 먼저 봅니다. 인구 통계 분석을. 1955년생이 20살이 되는 해가 언제죠? 1975년이죠. 75년에 IBM 컴퓨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PC 시대를 연 때 20살을 맞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빌 게이츠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외조부의 도움도 은행 가니까 도움도 받고 해서 좋은 학교에서 뭐 PC를 열었지만 스티브 잡스는 불안한 환경이었지만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GUI의 안목을 가지고 시작했고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창업자들이 사실 좀 몰려 있어요. 또 하나의 양띠들이 있는데 바로 이분들입니다. 흥미로운데요? 야. 67년생이시죠? 양띠에 뭔가가 있나요? 예. 김범수 아닙니다. 장은 66년생인데. 네, 근데 요 시기에 66, 67, 68년생들의 지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네. 다른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되게 재밌네요. 예. 흥미롭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그러면 그 시대에 이런 창업을 하게 되었냐? 67년생들이 이제 학번으로 따지면 한 86, 87 요쯤 되겠죠. 이분들이 대학 가는 시절에 생각해 보시면 네. 바로 인터넷이라는 게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55년생들은 PC라는 거를 접한 20대를 맞이했다면 이분들이 대학을 갈 때쯤에 인터넷이라는 그 당시 유니텔이라 시작해서 PC 이런 하이텔 이런 통신 천리안. 네. 이런 시대를 처음 맞이하는 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거죠. 오늘 말씀드린 인사 분석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접했고 그분들이 어떤 인맥을 서로 관계 가져서 어떤 사업들이 생겼고 그 사업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얼핏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 결정을 할지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도 그렇죠. 좀 저희가 엿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기업의 뭐 매출, 영업이익, 뭐 마케트 보지만 저는 사실 그건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기업 임원진들을 굉장히 상시하게 봅니다. 누가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이력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은 누구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어차피 잘 보시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지표들은 사실은 과거 지표예요. 매출 영업이 과거 지표고 우리가 유일하게 미래 지표를 볼 수 있는 거는 뭐 차트 분석할 때 뭐 이런 경향성을 좀 본 정도고 마켓 트렌드 정도 읽어내는지만 사실 가장 확실한 미래 지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누가 그 사업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해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패턴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인사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조금씩 들여다보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재밌네요. 네이버 카카오죠. 예, 뭐 너무 요즘 핫합니다. 너무 핫합니다. 네. 너무 핫해서 뭐 누가 3위냐, 3위를 과연 누가 하느냐 매일 뉴스로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가로 네이버가 75조. 네. 3위를 다시 탈환했다고. 이제 카카오는 70조 정도 되죠. 시가총액이.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게. 심지어 카카오는 원래 그 한 주가 500원짜리죠. 계산해 보시면 지금으로서는 네. 어마어마한 네, 상상이 안 되네요. 상상이 안 가죠. 500원짜리가 지금 뭐 40만 원, 뭐 10몇만 원 가 있고 뭐 이러니까. 두 기업이 이 두 분도 사실은 원래 동업자였죠. 그 삼성 SDS 그렇죠. 입사 동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입사 동기죠. 어, 예. 입사 동기시고 뭐 같은 전공을 하시고 동업자고 뭐 그랬죠. 이해진 의장은 계속 그렇게 해서 네이버를 이끌어 왔다 보면 네. 김범수 의장은 중간에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뭔가를 고민하다가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하는 걸 보고 쫓아서 만든 게 카카오인 거죠. 네. 대단하시다. 네. 원래 PC방 주인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PC방 주인 뭐 아주 또 말씀드리겠지만 재밌는 사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재밌게도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기업이 하는 사업이 비슷해요. 지금 크게 보면 쇼핑, 커머스 시장이라는 거 있죠. 네. 네이버도 하고 있고 카카오도 시작했습니다. 검색 당연히 하죠. 네. 그리고 콘텐츠, 핀테크, 인공지능, B2B를 하고 있는데 거의 사업이 겹칩니다. 그러네요. 겹치는데 뭔가 좀 달라요. 그니까. 네. 그럼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네. 그런 거 좀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요게 이제 6월 중순 14일 장마감 기준으로 63조인데 오늘 딱 한 달 지난 7월 15일인데 네이버는 75조. 네. 한 달 전보다 12조가 뛰었고 네. 카카오는 7조가 됐습니다. 네. 뭐 다 비슷한 얘기고요. 매출 구성이 재밌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뭐 5조, 4조 이렇게 했는데 재밌는 것은 네이버는 점점 검색 매출이 줄어가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쪽 매출이 뭐 늘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좀 우리 인사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사진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가 199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저희 8분이 창업 멤버입니다. 아, 그래요? 부럽네요. 네, 창업 멤버인데 네. 20주년을 지내면서 똑같이 8명이 사진을 찍었어요. 옷도 20년 후의 사진입니다. 옷도 똑같은 건가요? 지금? 옷도 거의 똑같이 입었습니다. 저 기념으로. 8분이 그대로 지금도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이제 보시면 뭐 가운데 분은 너무 잘 알죠. 이혜진 의장. 그렇죠. 네, 잘 아시고 지금 가장 그 윗줄에 왼쪽 계시는 분이 권혁일 씨인데 해피빈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그 8명 중에서 현재 네이버하고 직접으로 하고 있는 분은 권혁일 씨와 강석호 씨와밖에 없어요. 남이 다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구나. 두 번째 분이 이제 김종호 씨인데 베어베터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네. 세 번째 분은 네이버를 이제 시작하고 2, 3년 있다가 나는 원래 한의사가 꿈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의원을 살을 그럼 현재 한의사신데 한의원 원장이신데 작년까지인가 홍대 앞에서 하시다가 지금 딴 데로 가셨어요. 딴 데서 하고 나세요. 와, 그렇게까지 알고 계시다니 대단하시네요. 그다음에 오승환 씨가 이 네 번째 분인데 그 어둠 속의 대화라고 요즘 이
이 종로 바닥에서 왜 네. 깜깜한 카페 아시죠? 그 그거 하고 계세요. 어바웃 타임 영화에 예, 나오는 맞습니다. 것처럼. 이 사진도 거기서 찍었습니다. 그 그렇군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예, 그 카페를 운영하고 네. 계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분이 김희숙 씨인데 이분 아예 기초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여자분 한 분 계시죠? 네. 김보경 씨인데 현재 도서출판 개암나무의 대표입니다. 동화 쪽을 관심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혜진 대표고 강석호 씨인데 그 김희숙 씨는 뭐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래요. 여기서 질문 하나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요 분들이 음. 혹시 지금도 지분을 갖고 있나요? 없습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단초를 하나 읽어낼 수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의 가장 중요한 차별성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요? 카카오 멤버도 제가 처음 멤버 말씀드릴 텐데 네. 이혜진 의장의 20년사를 보면 초기 멤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CI 멤버들도 굉장히 개방성 있게 여러 곳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반면에 김범수 의장은 약간 의리파예요. 함께 가는 현재 멤버들이 그렇습니다. 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 이 사실은 향후에 네이버 카카오의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상당한 차이점 같아요.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멤버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한 그룹과 어떤 인간적인 의리로 계속 가져가는 그룹과 무엇이 더 경영성과를 좋게 할 것인가 저는 경영학자라면 되게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네. 추적을 하면서 재밌는 이제 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좀 골라봤어요. 이게 네네. 두 분의 인사 스타일을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네이버는 뭐 여러 이제 있지만 네이버의 가장 큰 특징은 스피나웃이에요. 현재 특징은. 네이버는 크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실 때 99년에 생겨서 현재 2021년인데 그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야 돼요. 이야기를 하실 때 네이버의 첫 번째 세대는 이혜진 의장이 직접 경영을 하는 2008년까지입니다. 2008년까지는 이혜진 의장이 직접 경영을 하시면서 진두지휘 하는데 이때는 금색이 거의 뭐 대부분이었어요. 아시겠지만 두 번째 세대가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는 2009년도부터입니다. 네. 2009년도부터 16년까지 누가 그 진두지휘하냐면 김상은 대표. 현재 석 달 전에 우한 형제들의 부회장으로 가셨죠. 예, 원래 여기 종로요 뒤에서 뭐 이렇게 벤처 기업들 뭐 성장시키고 교육 아카데미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되게 네. 재밌는 분이세요. 그런 열정도 있으시고 이제 우한 형제들의 부회장으로 이번 4월에 이제 가셨어요. 네. 김상원 부회장이 갔다는 의미는 뭐 나중에 우한 형제를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조직이 이제 조직으로서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혜진 의장이 굳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그 유명한 그 서울대 파리학부 법대죠. 나경원 그쪽 멤버들입니다. 네. 조국부터 시작한 그 유명한 대한민국의 서울대 파리학부 법대 네. 그 멤버 중에 한 분이신데 네. LG에 계시다가 김상원 대표 초청으로 그 2009년부터 15년 9년간 이 네이버를 이끌면서 조직을 굉장히 안정화시켰죠. 그때는 조직은 안정화됐지만 네이버의 성장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었습니다. 세 번째 3세대 네이버는 누가 진두지휘를 하냐면 바로 현재 한성숙 대표. 2017년에 3월에 부임하시죠. 예. 이때부터 네이버는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금색 위주의 사업에서 그 금색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피나웃의 사업, 좀 설명드리겠지만 사업들이 확 번집니다. 그럼 네이버의 가치가 급성장을 하게 되는 데죠. 숙명여대를 나온 한성숙 대표를 왜 그 대표이사로 지명한 것도 되게 그 당시에는 의아한 사건이었는데 이혜진 의장이 그 2017년도에 나오면서 두 가지 공언을 합니다. 임원을 없애겠다. 그 실제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 보면 2017년, 18년도는 임원 리스트가 없어요. 등기이사 멤버밖에 없어요. 그 상법에 적용하는 나머지 미등기 임원은 아예 공시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다가 2년 후에 다시 이제 미등기 임원을 공시를 해서 지금 자료가 있긴 하는데 그리고 본인은 이제 글로벌로 빠지시고 조직을 한 대표에게 다 맡기는데 이때 만든 게 현재의 네이버의 구조고 그 구조를 이해하셔야 네이버의 신성장 동력 사업 다음 사업은 어디에 지금 몰입을 하고 있고 네이버는 이렇게 가겠구나 약간 유추를 할 수 있는 좀 클루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너무 네이버 어려운데. 네이버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 2017년 변경 전에는 네이버가 크게 이제 광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플랫폼, IT 플랫폼, 콘텐츠 이런 식의 그 가다가 현재 네이버의 사업 구조는 서치 플랫폼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검색, 쇼핑은 져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이쪽에 있는데 현재 네이버 임원이 총 123인 거래요. 그 중에서 임원 구성 중에 31%, 39명이 서치 플랫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 혼자만이 하는 짓인데 저는 임원 검색을 한 다음에 심치를 모은 다음에 임원진들의 사업부를 다 제가 지정을 합니다. 이분은 뭐 경영 지원, 이분은 CFO, 이분은 어느 사업부에 못 맡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거를 10년 동안 추적을 해봐요. 이분은 언제 임원 다 하셨는데 어디로 가셨네? 그럼 그 사업부도 누가 있네? 네, 그분들이 또 어디로 가네? 그러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혹시 회사에 요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알아보시나요? 제가 직접 합니다. 우리 연구원들하고 같이. 네. 그걸 하면 그 기업의 변화도 알 수 있고 상당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크고 있는 커머스는 굉장히 지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임원수는 8%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동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핀테크 굉장히 유명한 것 같죠? 5%밖에 없습니다. 10명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임원 중에. 그러니까 임원이 많다고 해서 꼭 그 사업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냥 참고 자료를 보시는 겁니다. 근데 컨텐츠에 20%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클라우드에 14%가 있는 걸 보면 저는 컨텐츠와 클라우드에 상당한 많은 리소스를 쏟고 있다. 앞으로 키우려고 그렇습니다.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그 카카오페이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카카오페이에도 많은 임원들이 있는데 네이버는 파이낸셜 쪽에는 핀테크보다는 네이버 파이낸셜로 법인을 분리해서 그쪽을 키우고 있어요. 네이버 페이가 그쪽. 그렇죠. 거죠? 예. 페이는 현재 네이버에 있고 파이낸셜로 분리해버립니다. 네. 네이버 페이는 네이버에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 분리해서 지금 그 말 많은 최인혁 대표가 가 있죠. 네. 그래서 네이버가 금융 쪽에는 약간 소극적이다. 그냥 워낙 지금 네이버가 점유율이 높아서 정부의 규제도 많이 받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원 구성을 봐도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구성을 보면 향후에 컨텐츠에는 상당한 많은 리소스를 퍼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네이버가 컨텐츠 쪽에 어떤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컨텐츠 쪽에 대표적으로 네이버 웹툰이 분리를 했죠. 네. 현재 네이버 웹툰이 전 세계 1, 2라 그러지만 상당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4천억 적자를 감수하면서 네이버를 계속 웹툰을 키웠어요. 네. 이제 그런 걸 읽어낼 수 있고 클라우드가 사실 글로벌 쪽인데 이쪽도 굉장한 리소스를 퍼붓고 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챌 수 있죠. 네. 실제로 이제 아까 임원 구성하고 매출 구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매출이 많은 기업이 당연히 리소스를 많이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치 플랫폼은 당연히 제일 많으니까 임원이 제일 많았지만 네. 두 번째가 핀테크인데 임원은 5%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 번째인데 컨텐츠는 그래서 컨텐츠와 클라우드는 하위 종목에 있는데도 임원이 많다는 것은 저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미래 먹거리로 저걸 생각하는 그렇죠. 뜻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사업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자, 하나씩 보시면 네. 네이버 보시면 인플루언서라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검색하시다가? 저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네, 네. 예.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 스페인 마드리드를 가고 싶은데 마드리드의 인플루언서를 이제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인플루언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요 사업이 김성은 CIO라고 아폴로라는 요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ICA부터 좀 설명해 드려야겠는데 일종의 기업 내의 기업의 대표. 그러니까 네이버 내 안에는 스핀아웃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완전히 개별적으로 된 건 아닌데 네. 기업 내에 분리된 완전 분리됐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독립경영을 하신다 보면 되고 네. 독립 의사결정도 하고 큰 거 아니면 그렇게 하신다 보면 돼요. 내분 구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분을 아는 게 앞으로 향후 네이버에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다라고 봅니다. 이 아폴로의 김성원 대표는
특히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 제 리더스 인덱스가 매주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제가 데이터 통계를 돌려서 내는데 지난주 내 통계 자료가 뭐냐면 국내 500대 기업에 임원의 평균 나이 70년생 50세 이하 임원의 비중이 가장 많은 기업 순위를 매겨봤어요. 네. 1위가 어디였겠습니까? 어디죠? 다행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아 진짜요?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50세 임원 중에 네. 50세 이하 임원 비중. 1이면 한 어. 70%? 88%입니다. 88이요? 와. 예. 어마어마하죠. 정말 젊은 조직이네요. 예. 특히 이제 상위 5개 기업들은 다 게임 회사, 인터넷, 카카오 같은 기업인데 다 8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젊으세요. 이 김성은 이 아폴로 CIC는 서울대 디자인학과를 나왔죠. 원래 네. 디자인 전공입니다. 어젠가 그 TV에 그 구글의 디자인 팀장이었던 한국 여자분도 아마 같이 일을 했을 거예요. 이분하고. 그러니까 디자인이 왜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유저들이 그 스마트폰을 보거나 PC를 볼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내가 이 화면을 접근하느냐에 대한 디자인을 하나씩 총괄을 하고 계신다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이 최인혁 씨거든요. 이분이거든요. 최인혁. 이분은 사실은 이해진 의장의 거의 가장 최측근이 한 몇 분 계세요. 네. 최측근이 중에 영순위를 꼽자면 사실은 최인혁 씨이십니다. 아 그 정도로. 현재는 그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로 가 계시는데 왜 최근에 뉴스에 네이버의 직장 내 뭐 문제 최근에 내가 있었죠. 있었죠. 네. 그게 책임을 지고 두 분이 책임을 졌는데 한 분은 이분이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글레이스를 맡고 있는 이건수 CIC거든요. 네. 이분은 경고조치, 감봉 3개월을 당했고요. 최인혁 CIC는 네이버에서는 나갔어요. 그냥 우리 기밀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만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내부에서는 그것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을 지고 이런 말까지 있는데 이해진 의장이 가장 최측근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그러니까 이분이 가는 기업은 굉장히 유치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신경을 그러니까 쓴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 돼요. 오너의 최측근들이 간다, 어디를 간다. 네. 그럼 어떻게 읽어내야 되냐면 그 기업은 거기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겠구나. 핵심.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읽어내는 게 앞으로 투자를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고 LG고 현대차는 여러 그룹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누가 그 자리를 가냐, 그 자리를 누굴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분 재밌어요. 이분이 이윤숙 CIC인데 네. 현재 이커머스를 총괄하고 계세요. 이커머스 총괄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커머스 비교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서치 쪽은 이 김광현 CIC가 맡고 있는데 이분은 2000년도부터 그 초기 멤버예요. 2000년부터 매치는 쭉 계시면서 네. 이해진 의장과 계속 발을 맞춰왔고 이 캠퍼 모바일의 김주관 CIC는 이 조직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여기가 옛날에는 한번 교체가 됐어요. 네이버가 어떻게 이제 계속 운영했냐면은 외부에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일단 가지고 옵니다. 투자를 해서 이제 거기서 오는 분들과 대표처를 맡겨요. 총괄을 맡기는데 그 첫 번째 맡은 분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타로 맡은 분이 이분인데 현재 이 그룹엔 쪽은 우리가 네오밴드 있잖아요. 네오밴드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수익이 안 나네요. 그렇죠?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렇죠. 잘 안 하게 되던데. 네, 그걸 이제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 가고 이러는데 큰 숙제를 맡은 것 같아요. CIC 맡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뮤직 쪽은 이 박수만 씨인데 원래 비트라는 기업을 펜치기를 만들어서 네이버와 조인을 한 분입니다. 현재는 이 8분을 좀 유심히 보는 게 그러니까 뉴스를 보실 때 네이버에 이분들이 어디로 갔지? 그 조직 누가 빠졌으면 저 사업은 좀 문제가 있구나.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모니터링 관심 있으면 보는 게 중요해요. 그 흐름을 좀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알 수 있죠. 네. 인사 조직을 분석할 때 그건 되게 중요하고 네. 그 현재 네이버 이제 그 외의 핵심은 사실은 뭐 한성수 대표를 해서 이 최인혁, 그다음에 이 CF를 맡고 있는 박상진, 신중호, 최선주 이분들이 지원 조직에서는 이해진 의장의 가장 핵심 측근으로 현재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분입니다. 네. 측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10년, 오랫동안. 20년치의 사업 보고서를 쭉 보면 그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처에서. 아, 그럼 이분이 가장 첫건이다. 분명히 이제 일치를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뭔가 일이 있었다. 아, 그러면 보드 멤버에 뭔가 문제 생겼다라고 이제 감지를 해야 되고,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또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내는 거죠. 뉴스를 접할 때 야.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상당히 네이버는 그래서 어떻게 좀 운영됐냐 하면은, 이 검색 광고라는 이거를 이 가장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스핀아웃을 시켜요. 스핀아웃 시키는 게 네이버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웹툰 완전 스핀아웃 시켰죠. 네. 별도 법인 시켰죠. 제페토 네이버2의 스노우 스핀아웃 시켰습니다. 클라우드 키움용 메신저 다 스핀아웃 시키고 있어요. 아마 이 CIC 중에서 저 사업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사업성이 더 크다. 그러면 또 당연히 회사를 분리합니다. 대표님 이 네모난 그 박스 안을 벗어난다는 게 그렇죠. 법인이 별도로 별도 분리되는 법인 거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법인 내에 있고 이거는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이제 카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카카오는 이제 이 멤버들을 보시면 아까 네이버가 약간 상이에요. 김범수 의장이 2008년 9년에 실리콘밸리에 있다가 회사 K큐브 홀딩스를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아이원 큐브 홀딩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카카오로 만들고 들어오시죠. 그때 조인한 분들이 다 여민수, 조수용, 그다음에 남궁훈, 그다음에 이서구 대표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보시면 다 NHN에 같이 근무를 합니다. 야, 거의 2년이 한 20년 가까이 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그 굳이 비유하자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조직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걸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들도 조인한 분들도 거의 나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네이버와는 상당한 여러 좀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없죠. 정답은 예. 없죠. 정답은 그 조직에 가장 잘 맞는 운영하는 게 가장 정답인데 이제 그게 성과로 이어지면 그게 좋은 거죠. 네. 어쨌든 김범수 의장의 스타일은 이렇게 초기 멤버부터 의리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계속 가는 형태입니다. 네. 이게 단점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네. 약간 조금 그들 약간 이제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약간 마피아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예. 볼 수 있죠. 그 왜 볼 수 있냐면은 카카오를 보실 때는 카카오도 1세대, 2세대, 3세대 나눌 수 있거든요. 네. 카카오의 1세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 이재범 대표가 맡았던 1세대입니다. 이때는 이제 카카오 막 1,000만 명 넘고 2,000만 명 넘고 막 할 때 조개 세팅할 때죠. 이재범 대표가 이끌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안 나고 야 이렇게 플랫폼은 많은데 뭐 사업할 거리 없어? 이렇게 고민하다가 두 번째 대표로 온 사람이 바로 그 임 대표. 그러니까 34세에 임 대표가 오죠. 이제 파격적이라고 당시 이야기하는데 이 임 대표가 와서는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이분들이 다 부사장 CXO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10살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조직 적응이 안 돼요. 네. 그 수익도 안 나요. 그래서 2017년도에 완전히 조직을 바꾸죠. 조직을 바꿔서 현재 이 이민수 대표와 조수용 이 두 사람이 맡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또 이런 문제도 있었죠. 이게 보시면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막 기부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지배 구조가 부인이 형미선 씨인데 네. 그 형미선 씨의 남매인 형민우 씨와 이쪽 가족이 갖고 있는 게 K큐브 홀딩스예요. 네. K큐브 홀딩스의 지분을 자녀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그게 막 이슈가 되고 나니까 그러면 내 지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막 기부 만들어지고 막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그룹을 잘 보시면 조직 구조가 이 NHN 출신들이 너무 강합니다.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뭐 이민수, 조승훈, 카카오 게임즈 남궁훈 대표, 그다음에 문태식 베이스 대표, 이진수 다 NH 출신이에요. 그러네요. 외부 출신이 너무 없다는 게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직은 이렇게 그 우리나라 산업이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산업을 읽을 때 가끔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쓸 때가 있어요. 기업들이. 네.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쓸 때는 빨리 벤치마킹하고 최소한의 리소스로 최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오퍼레이션 이피션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해야만이 그 사업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그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벤처 기업이 다양성이 필요한 이런 그룹들에서 이런 조직이 갖고 있다는 건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죠. 네. 카카오는 현재 보시면 매출이 커머스, 게임즈, 페이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그룹을 누가 이끌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는 이 두 분이 이끌고 있죠. 이민수, 조수용, 네. NH 출신들이 이끌고 있죠. 네. 게임즈는 이번에 작년 상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남궁훈, 조교인, 남궁훈 대표도 NH 출신이고요. 카카오 페이지에는 그 이진수 대표가 네. 맡고 있고 커머스에는 홍원택 대표 맡고 있는데 이분은 NH 출신이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미래 신성장 동력 카카오든 네이버든 독립 사업이 뭐냐면 커머스와 페이 그리고 카카오 그 컨텐츠 페이지 그러니까 컨텐츠와 금융과 파이낸셜과 그다음에 그 커머스 이 세 개가 현재는 이 세 개의 동향에 따라서 축구가 달라집니다.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양사가 누가 맡고 있는지를 보는 게 현재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라는 말씀인 거죠.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신사업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두 개의 신사업 영역을 보면 네이버가 파이낸셜을 19년에 설립하고 그러니까 한성숙 대표 취임 후에 급성장하게 다른 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그걸 알 수 있고요. 카카오는 처음 출발부터 컨텐츠를 굉장히 강화시키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이 어떠냐면은 한 기업을 시작하면 카카오가 먼저 시작하면 네이버 따라하고 또 네이버가 먼저 시작하면 카카오 또 따라하고. 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 회사가 국내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될 좋은 부분이 있죠. 근데 카카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네이버 카카오 굳이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이해진 의장이 왜 해외 쪽으로 계속 도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시장의 한계도 받겠지만 김범수 의장의 카카오는 시작할 때부터 중국 출자, 일본 출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나갔을 때는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출자를 받아요.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지금 성장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글로벌하게 나갔을 때는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다. 경쟁자가 될 수 있으니까. 반대로 네이버는 예전 회장이 미리 나가서 그 영역을 좀 개척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도 향후 투자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그럼 확장성은 카카오가 해외로 나가기에는 좀 제약이 있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재무 출자 들리는데. 구조로는 현재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카카오는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뭐 일단은 이 두 실적은 뭐 아까도 이야기했고요. 이제 신사부터 보겠습니다. 금융. 네. 둘 다 금융을 해요. 핀테크도 하고 뭐 하는 네이버 파이낸셜도 하고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뱅크 뭐 다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하면 은행들한테 물어보세요. 은행들 누구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은행들은 누구하고 일하고 싶을까요? 글쎄요. 카카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뱅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금융을 하고 있는 금융업 사람들은 네이버는 우리하고 플랫폼을 연결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지만 카카오는 우리 경쟁자야. 그렇게 보이겠네요. 예, 지금 현재 시장 구조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장 큰 차이고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올 연말이라 상장했을 때는 이제 그 구조 차이가 있고 네이버는 그러면 그다음 네이버 파이낸셜도 상장을 준비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시장에 더 잘 먹힐까를 보는 게 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두 기업은 수장도 달라요. 카카오는 또 이 뒤에는 또 숨어 있는 기업이 있죠. 카카오뱅크는 누구? 한투. 네이버 파이낸셜은 누구? 미래에셋생명. 결국에는 국내 양대 증권사
한투와 미래. 미래에셋 증권의 싸움도 바로 이 두 개의 싸움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미래에셋 쪽에서는 굳이 자기 스타일로 가져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플랫폼화를 가져가고 그건 해외 진출과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한투는 그 어차피 은행권과의 경쟁을 어쩔 수 없이 빠져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 두 기업의 현재 파이낸셜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아까 뭐 사임은 이쪽은 사임했지만 사임하지 않은 최인혁 대표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유영준 대표라든지 윤호영 대표 이분도 곧 사임 임기가 다 됐는데 지금 연장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이 두 분들의 그치를 보는 게 향후 두 회사의 어떤 기업 평가나 이들 향방을 좀 볼 수 있는 좀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커머스입니다. 네. 근데 커머스 시장은 우리는 뭐 쿠팡, 뭐 지금 이베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카카오 만만치 않습니다. 커머스 시장에서 카카오는 다 기사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은 시장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을 눈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커머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카카오로 페이를 선물하고 이 정도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카카오 쪽에서 절대 놔두지 않을 시장 같습니다. 누가 이끄느냐? 내부에는 이윤숙 CIC가 맡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원래 야후코리아 출신인데 2015년도에 내부에 합류해서 이 당시만 해도 내부의 쇼핑은 애물단지였어요. 그 돈인데 뭐 개운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되게 잘 되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요. 초지일관 이후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전략을 펴고 어떤 거에 따라서 네이버의 이커머스는 달라집니다.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이해진 의장이 이끄는 게 아니라 각 CIC가 이끄는 개별 회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전체의 실적은 그 개별 회사 대표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카카오 커머스는 홍은택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재밌게 언론 출신이에요. 흥미롭네요. 네, 동아일 출신이시고 이분도 네이버 출신입니다. 네이버 서비스를 하다가 NHN에서 그 김범수 의장과 뭐 관계를 맺고 네. 카카오로 온 분입니다. 커머스 시장은 이 두 분을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핫한 컨텐츠 시장입니다. 저는 이 시장은 나도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한번 코너를 만들 정도로 큰 시장이에요, 사실은. 네. 향후에 이 두 기업의 컨텐츠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주가는 전혀 향방을 달렸습니다. 아니 미래 진성장 동력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저는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 하나가 네이버는 이미 글로벌하게 나가고 있어요.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그런 뭐 재무 투자에 대한 방해도 없고 이제 프리하죠. 일본, 동남아, 미국 웹툰 시장에서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1위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수익이 아마 발생하실 거고 컨텐츠는 되게 재밌는 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안착하고 나면 굉장한 수익률을 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웹툰을 만들고 웹툰이 소설을 만들고 이 두 가지가 다시 영화를 만들고 맞아요. 영화가 다시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K-팝 스타가 오고 스타들이 모여서 다시 그것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선순환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그 K 우리나라 산업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그 다음 산업은 저는 콘텐츠를 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 그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 발생하면 훨씬 더 강력한 무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콘텐츠 시장의 플랫폼을 어떻게 잡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길을 설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누가 하느냐 네이버는 저 김진구 대표가 합니다. 저 김진구 대표는 만화광이에요. 혹시 자녀분을 키워두신 분들 중에 뭐 이상한 짓 하면 놔두십시오. 만화를 많이 좋아해도 예.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 그렇죠. 네이버에서 엄청나게 밀어줬어요. 며칠은 계속 실패하는데 최근에는 만화를 무료로 만들다가 유료로 전환시키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미국 회사를 인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만들었죠. 카카오에는 이준수 대표가 있습니다. 이준수 대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혹시 투자에 관심이 있으면 저는 세미나를 가든지 발표회 가시고 들어보고 이분의 기사를 유심히 보고 그 다음 행성이 어떤 플랜을 짜는지를 보는 게 향후 두 기업이
어디로 갈 것인가,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 좀 시간을 좀 맞춘다고 네. 굵직굵직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제 기업들을 이제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누가 그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지, 네. 누가 뭘 하고 있지, 아 그 사람이 어디로 갔지, 네. 를 보는 것은 또 재미도 있고 그 내가 가지는 관심 종목에 대해서 투자 가치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한 네. 정보입니다. 네. 이걸 좀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뭐 경제적인 수치적인 걸로 따지면 좀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좀 인적인 어떤 구조, 사람을 가지고 하니까 저도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될 도구를 얻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다른 누구보다도 대표님께서 네. 이제 그 지배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랑 카카오 마지막으로 네. 네이버랑 카카오의 어떤 지금 지배 구조를 봤을 때 뭐 둘 다 우열을 가릴 순 없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쪽이 조금 더 지금 뭐 사업 확장성이나 하나하나 뭐 말하는 이야기를 봤을 때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네네. 사견 분석을 한다면 저는 그 사업의 특성, 그러니까 이런 벤처 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 유수 기업들을 보면 누가 더 다양성을 인정하고 누가 더 어떤 그런 조직적인 그런 어떤 투명성, 뭐 그런 다이나믹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게 좋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네이버가 확장성 면에서는 아직 있지 않느냐. 네. 특히 글로벌한 부분에서는 또 확장성이 더 있지 않느냐. 카카오는 여전히 재무적 투자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은 나고 있지만. 그래서 카카오는 그 다음 항방에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김범수 의장의 NHN 출신들의 어떤 끈끈한 의리 같은 인맥 구성으로 카카오 구성돼서 지금 오퍼레이션은 잘 되고 있지만 네. 네. 이런 조직의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뭔가 삐그덕했을 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또 있는 게 또 그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보는 게 또 중요하고 또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더 여기서 대화하고 말씀드린 것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누가 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현재 비즈니스를 누가 대표를 맡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컨텐츠 사업은 누가 하고 있고 웹툰 사업은 누가 하고 있는데 저분은 몇 년을 했는데 평이 어떻더라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컨텐츠만 따로 떼어가지고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 방송이 한 1부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더 모셔야 될 것 지금 같아요. 사실 네. 뒤에 우리 또 유 본부장님 기다리고 계셔서 시간을 오래 가지 못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진격의 카카오 이러면서 카카오가 한때 네이버를 뛰어넘었다가 네. 7월부터는 다시 또 이제 네이버가 이렇게 역전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둘 다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매출액의 흐름을 보면 네이버는 2019년도 이후에 매출이 좀 정체되어 있는 네,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거의 2019년대 매출이 거의 2배 가깝게 지금 네. 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장하는 부분만 봤었을 때는 좀 카카오가 지금 당장은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는 그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지주회사 같은 느낌으로 카카오가 그렇습니다.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네이버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내부에서만 아직 있는. 그래서 나중에 네이버도 카카오처럼 지금 내부에 있는 그런 그 어떤 조직들을 스핀아웃 하면서 카카오식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지금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럴 여지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우리가 한다는 의미는 카카오뱅크도 대기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자금 여력이 충분해요 일단은. 그래서 스핀아웃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새로운 투자처가 글로벌한 투자처가 생기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상장을 해서 그 자금으로 또 투자를 하는 거 가겠죠.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스핀아웃. 근데 카카오는 현재 외부 자금을 어떻게든 빨리 대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중국의 여러 자금들, 텐센트 자금도 빨리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상장을 시켜 자금을 빨리 회전을 시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상장하는 기업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순간 오르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어느 시점쯤까지 볼 거야. 그 판단이 들었으면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또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짜장면 짬뽕 같이 뭔가 딱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네요. 네카오라고. 짜짜면? 짬짜면. 짬짜면? 네, 뭐 네. 둘 다. 하여튼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접근 방법이 너무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그 창의력이 중요하니까 네. 다음번에 한번 꼭 다시 한번 모셔서 네. 추가적인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원하고 계시거든요. 네. 좀 부탁 좀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알겠습니다. 또 와주시길 감사합니다.